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김치, 아니면 간단하게 빵과 과일 주스 한 잔 드셨나요? 평생을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온 이 음식들이 60대가 된 지금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은 요즘 거울 보기가 싫습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불룩 튀어나오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저 나이살이니 적게 먹고 운동하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젊을 때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 왜 살은 더 찌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칼로리 계산에 속아왔습니다.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내 몸이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찌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몸은 20대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프 볼렉과 스티븐 피니 박사의 저탄수화물 생활의 기술과 과학입니다. 이 두 분은 단순히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밝혀낸 인체의 대사 비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혹시 밥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이 졸리거나 돌아서면 금방 허기가 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라 탄수화물 불내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처럼 당신의 몸이 밥과 빵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전동차 안에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탈 수가 없죠. 우리 세포가 바로 그 만원 지하철입니다. 에너지가 이미 꽉 차 있는데 계속 밥이라는 승객을 밀어넣는 꼴입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젊을 때는 문지기가 일을 잘해서 영양분을 척척 정리했지만 나이가 들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문지기가 지쳐버린 겁니다. 문지기가 파업을 하면 혈관 속에 당분이 둥둥 떠다니게 되고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의 별명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절대로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저장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들은 말합니다. 연료를 바꿔라.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고장 나듯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연료는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는 상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양적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이 지방을 태우는 화로가 되는 것입니다. 밥심이 아니라 뱃살심으로 사는 거죠. 내 뱃살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니 살은 빠지고 힘은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걱정되시죠?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볼렉과 피니 박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것이 반쪽짜리 진실임을 밝혀냈습니다. 지방이 위험한 건 탄수화물과 같이 먹을 때입니다. 밥 2공기에 삼겹살을 먹으면 당연히 혈관이 막힙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먹으면 그 지방은 혈관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즉시 사용됩니다.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사람들의 중성지방 수치가 오히려 뚝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책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버터나 고기비계 같은 포화지방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낮으면 우리 몸은 포화지방을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곰국을 끓일 때 위에 뜨는 기름을 다 걷어내고 드셨나요? 이제는 그 귀한 에너지를 버리지 마세요.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소금입니다. 보통 고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오히려 소금을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비밀은 신장에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신장은 소금을 꽉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끊어 인슐린이 내려가면 신장은 잡고 있던 소금과 물을 밖으로 콸콸 내보냅니다. 이때 소금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고기는 나랑 안 맞아 하고 포기하십니다. 고기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소금은 적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시작하고 첫 1, 2주는 몸살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이를 키토플루, 즉 탄수화물 금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쓰던 탄수화물 연료가 끊기니 몸이 파업 시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딱 2주만 버티면 놀라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 적응기를 쉽게 넘기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짭짤한 사골 국물이나 고기 국물을 하루 2잔씩 드시는 겁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면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우리나라 곰탕 문화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할까요? 밥, 빵, 면, 떡, 과일. 이 5가지는 당분간 안녕입니다. 대신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그리고 잎채소를 마음껏 드세요.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닙니다. 배부를 때까지 드시되 메뉴만 바꾸는 겁니다. 과일은 몸에 좋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요즘 과일은 옛날 과일이 아닙니다. 당도가 너무 높아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식후에 먹는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베리류나 토마토를 소량만 드세요. 주의할 점은 고기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당으로 변하거든요. 핵심은 고지방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기름장 듬뿍 찍으시고 나물에는 들기름을 아끼지 마세요. 지방을 6, 단백질을 3, 탄수화물을 1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들 모임 때문에 어렵다고요? 외식할 때 국밥집에 가세요. 밥은 뚜껑도 열지 말고 반납하시고 대신 수육을 추가하거나 국물을 리필해서 드세요. 고깃집에 가면 양념갈비 대신 삼겹살을 드시고 냉면 대신 된장찌개에 두부를 건져 드시면 됩니다. 68세 박 여사님은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체중은 8kg이 빠졌는데 얼굴은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놀라운 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도 쓰지만 케톤이라는 지방 연료를 더 좋아합니다. 깜빡깜빡하던 건망증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식단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밥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자식들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쓰러지세요 할 겁니다. 그럴 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 맞는 최고급 휘발유를 넣고 있는 중이다 라고요. 결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가끔 밥도 드시고 과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단 고장난 몸을 고치고 나면 가끔의 일탈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익숙한 밥심으로 살며 늘어나는 뱃살과 약봉지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식습관을 조금 바꿔서 죽는 날까지 제 발로 걸어다니는 활력을 얻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밥 한 공기 대신 계란 2개를 더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 비결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